매주 화요일 현직 여야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리 실질적으로 이게 마지막 신년사거든요. 네. 내년이 있지만은 대선 2달 앞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 해 포부와 비전 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신년사는 이번이 마지막인데 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본인도 마지막 노력,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참 쓰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런 표현도 쓰시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또 사과까지 하시고 예. 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코로나 일상을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시키겠다. 네. 또 상반기 안에 경제 민생을 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뭐 당장 이게 현실에서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피부로 안 다가오니까 예. 좀 공허한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신년사였습니다. 표정도 좋지 않고 공허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김성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상 이번 대통령님 신년사가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인데 네. 집권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니까 무슨 깜짝 계획을 발표하기는 어렵고 그동안 해왔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이제 방향, 비전 이런 거를 밝히셨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키워드로 이제 회복, 포용, 도약 이 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또 사실이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그걸 이제 포용으로 표현하셨고요. 그 코로나 와중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그치면 어느 네. 나라를 제일 가보고 싶냐라고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대한민국을 제일 많이 와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최근에 이제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어서 그런 산업을 더 높여서 한국이 더 일종의 추격 국가가 아니라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과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셨다. 담담하게 그 내용을 밝히셔서 국민들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를 회복하겠다. 이게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타임 스케줄이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국민들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백신이 다 그 접종 완료가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상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회복이 되는 이 순서로 가는 거거든요. 빨라도 백신 접종 완료가 가을 아니면 연말, 어쩌면은 연초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일상이 좀씩 회복돼 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또 후차적으로 회복이 돼 가는데 올 안에 상반기 안에 경제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네. 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메시지가 조금 시그널이 좀 헷갈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OECD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를 선방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10% 이상으로 추락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선방한 나라인데 마이너스 대략 한 1% 내외 정도로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는데 네. 내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리는 시점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까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대통령 신년사 중에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로는 이제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하고 또 GDP 순서로는 이제 G7 국가 중에 이탈리아를 넘어설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분명히 이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선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고 국내에 특히 이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잘 돌보는 것 이런 게 우리 경제 숙제겠죠. 너무 비관할 일도 아니고 또 너무 자랑한 일도 아니겠지만 네. 그 객관적 상황을 잘 보면서 한국 경제가 서민들에게 골고루
그 원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좀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으로 갈지 아니면 선별로 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뭐 지금 이걸 좀 시작해 봐야 할 논의를 시작해 봐야 할 시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 이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정치적인 그 오해를 살 만한 타이밍이죠. 근데 4월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있고 그리고 벌써부터 지원 규모까지 전 국민 포괄 지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차적으로는 피해를 보전하는 그 손실 보전 차원이 1차적인 목적이고 예.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이 국민들이 여행도 가고 뭐 회식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써도 되는 상황이면은 경기 진작 목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예. 그때 가서 판단해야죠. 예. 오해 살 소지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작년 경험으로 보면 3번은 선별 지원을 한 거고 그러니까 네. 일종의 맞춤형 지원을 한 거고요. 한 번은 보편 지원을 했는데 그 보편 지원을 할 때도 이거를 일종의 그냥 현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카드나 지역 화폐로 3개월 소모일성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포인트로. 그렇습니다. 카드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라든가. 뭐 그 용도에 따라서 식료품을 사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가구를 바꾸기도 하고 가전을 바꾸기도 해서 실제로 굉장히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얘기거든요. 예. 이 선별 지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통계나 이런 게 아직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구멍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 지원을 대립적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보고 네.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현재 여전히 이제 3차 코로나 팬데믹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하게 좀 뭐 1.5단계 정도까지 낮아진다든지 이런 시점에 적당하게 선별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조금 거슬러 가보면 이게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쪽에 황교안 대표도 1인당 50만 원씩 보편 지원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건 감안해서 이걸 너무 대립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부 부채 규모가 세계 다른 OECD 국가보다 훨씬 건전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많은 OECD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지원을 국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더 써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좀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더 쓰는 나라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 재정 구조 또 재정과 연결되어 있는 금융 구조, 외환 구조 이게 굉장히 취약하고 예. 재정 구조가 흔들리게 되면은 제 건전성이 이제 악화돼 가지고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는 그 국가 신인도 평가 지수가 떨어져 가지고 나머지 금융 차입이라든가 국제 네. 금융 시장에서 금융 차입을 하는 거라든가 외환 환율이라든가 이런 게 일시에 그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축한다거나 저축하거나 빚을 예. 갚는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경기 진작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2차 추경 때 지원했던 방식대로 카드나 포인트나 지역 화폐 방식으로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꼭 필요한 것들을 사고요. 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구를 바꾼다든지 가전을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돈이 돌아서 경제를 좀 살리는. 네, 그러니까 그때 정부로부터 받은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지출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경제 진작에 효과가 있다. 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데 보편과 선별 지원에 대한 여론을 보면 대략 보편 지원을 하자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지난해 2차 추경 때 지원됐던 비용이 동네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순환됐는지를 체감적으로 느끼셨던 분들이라 전 충분히 필요하다.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너무 다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사에서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게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언급됐습니다. 예. 무료 접종은 뭐 다른 나라들도 예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게
건보 재정으로 하든 국가 예산으로 하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네. 당장은 다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게 그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예, 김성환 의원님.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예. 가 1월 초에 식약처에 이제 심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신속하게 해서 대략 한 40일 정도 걸린다는 건데요. 계산해 보면 다음 달 설 전후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대충 백신을 어떻게 접종하겠다고 하는 걸 발표하면 그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이 준비를 하고 그 이제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짜야 될 거고요.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략 순서로 보면 설 직후 뭐 늦어도 2월 하순 정도면 실제로 이제 접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그 차분하게 할 텐데 대한민국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경선 레이스들 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인물들도 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와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